USB 하나로 끝났다고 생각했던 모든 일이 또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USB 속에서 드러난 아버지의 숨겨진 과거와 그 과거가 지금의 가족에게 어떻게 다시 그림자를 들이우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눈을 떼지 마세요. 이야기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병실로 돌아온 미경은 USB를 꼭 쥔 채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잠에서 깨어났고 딸을 보며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미경아, 그 USB 너도 찾았구나.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목소리. 미경의 가슴이 싸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USB를 노트북에 연결하자 한 개의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진실이 아버지. 파일을 열자 50년 전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과 함께 낯선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아버지가 서린 기계의 전신이 된 작은 공장을 함께 세웠다는 기록. 미경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파일엔 아버지의 목소리로 녹음된 음성 메모가 들어있었다. 미경아, 이걸 듣고 있다면 나는 모든 진실을 말해야겠구나.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 서린 기계는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 너희가 알고 있는 이야기와는 전혀 다르다. 미경은 숨을 들이켰다. 녹음은 계속됐다. 함께 공장을 세운 그 남자, 그 사람의 이름은 강철우. 하지만 그는 30년 전 갑자기 사라졌고 그의 가족들은 나를 의심했다. 잠시 침묵. 아버지의 숨소리가 더 거칠어졌다. 그의 실종 사건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 미경은 입술이 바짝 말라갔다. 반석이 조용히 말했다. 사모님 강철우라는 이름 저도 들은 적 있습니다. 공장 초창기 직원들이 간혹 이야기했죠. 아무도 말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미경은 아버지를 향해 물었다. 아버지,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었다. 미경아, 나는 그를 지키지 못했다. USB 속 두 번째 파일을 재생하자 옛날 신문 스캔본이 나타났다. 서린 공업 공동 창업자 강씨 의문 실종. 사라진 서류 가방 남겨진 가족. 그리고 마지막 줄. 경찰 동업자 박모 씨 참고인 조사. 박모. 아버지였다. 미경의 손이 떨렸다. 아버지 조사받으셨다고요? 아버지는 힘없이 끄덕였다. 나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연락 온 사람이라. 경찰이 나를 의심했지. 그때부터였어. 나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떤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지. 미경은 멍해졌다. 아버지, 혹시 그 실종이 지금 일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반석이 갑자기 말했다. 사모님, 오늘 우리를 따라온 그 검은 차 기억하시죠? 그 차 번호판 조회해 보니 강철우 씨 아들 이름이 나오더군요. 미경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설마 남편을 협박했던 그 세력이 단지 경쟁업체의 후계자들만이 아니라 실종된 공동 창업자의 가족도 포함되어 있었던 걸까? 병원 복도를 걷는 미경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다. 아버지가 지켜온 공장. 그 공장이 사실은 두 사람의 것이었고 한 사람은 사라졌다. 그때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정미경 씨, 조금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돌아보니 중년의 남성 하나가 서 있었다. 저는 강철우 씨의 아들 강도연입니다. 미경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 실종 사건 이후 당신 아버님에게 의심을 품었지만 최근 어떤 자료를 통해 다른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경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떤 자료요? 도연은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가 한 개 들어있었다. 라벨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철우 마지막 기록. 미경의 손끝이 떨렸다.
도연은 말했다. 이 녹음은 당시 경찰도 몰랐던 증거입니다. 왜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던 거죠?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서린기계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며 그때와 무언가 닮아 있다고 느꼈습니다. 녹음을 틀자 낡은 잡음이 들린 뒤 남자의 낮고 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누군가 우리 회사를 노리고 있다. 박 사장은 모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진 마지막 말. 혹시 내가 사라지면 서린 기계를 꼭 지켜줬으면 한다. 그 순간 녹음이 끊어졌다. 미경은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녹음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철우야, 결국 이 말도 못하고 떠났구나. 미경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는 정말 아무 잘못도 없으셨던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단지 그를 지키려 했을 뿐이야. 도연은 조용히 말했다. 저희 가족은 이제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 가족에게 복수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그의 말은 미경의 가슴을 다시 얼려붙게 했다. 하지만 누군가는 아직도 우리 둘을 갈라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미경은 직감했다. 이 모든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며칠 후 미경은 아버지 병실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됐다. 병원 CCTV에 수상한 여자가 아버지 병실 근처를 배회하는 모습이 찍힌 것이다. 그 얼굴은 남편을 협박했던 일당 중 한 명이었다. 왜 병원까지? 미경의 불안은 극에 달했다. 반석이 말했다. 사모님, 이건 단순한 복수나 명예 탈취가 아닙니다. 서린 기계 자체에 뭔가 그들이 원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미경은 물었다. 공장에 뭐가 있다는 건가요? 반석은 주저하다가 말했다. 철우 씨가 실종되기 직전 아버님께 맡기고 간 비밀 설계도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비밀 설계도? 미경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반석이 설명을 이어갔다. 옛날에 철우 씨가 새로운 동력 장치를 개발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설계도가 있다면 어떤 회사든 단숨에 성장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미경은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그럼 실종도 공장 명의도 협박도 모두 그 설계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병원 스피커에서 비상 안내 방송이 울렸다. 주의 바랍니다. 본관 3층에서 화재 경보가 발생했습니다. 미경은 얼굴이 하얘졌다. 3층은 아버지의 병실이 있는 바로 그 층이었다. 미경과 반석은 병실로 뛰어올랐다. 그런데 문 앞에 경찰과 경비팀이 둘러싸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누군가 병실에 침입했습니다.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다. 미경은 소리쳤다. 아버지 계세요.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경비팀이 문을 강제로 열자 안은 엉망이 되어 있었다. 의자는 넘어져 있고 캐비넷은 열려 있고 아버지의 침대는 비어 있었다. 미경은 비명을 질렀다. 아버지. 경찰은 말했다. 누군가 환자를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바닥에는 작은 종이 쪽지가 하나 떨어져 있었다. 설계도를 넘겨라. 그렇지 않으면 다음은 너희 가족이다. 미경의 손이 떨렸다. 반석은 이를 악물며 말했다. 이제 우리가 먼저 설계도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바닥에 떨어진 쪽지 뒤에는 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철우 아직 살아있다. 미경은 숨이 멎을 듯했다. 아버지의 옛 동업자. 30년 전 실종된 그 남자가 살아있다고?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